안녕하세요. 2024 대입 수시 모집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 분석과 준비 방법 강의를 맡은 대구여고 교사 장은길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박수 금방 치셨죠? 네. 사실 논술 실기 실적 전형에 누가 지원하는가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만큼 또 합격률이 높은 전형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실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은 구체적인 준비 방법보다는 전반적으로 전형에 대한 안내 그리고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기 실적 위주는요 예체능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특기자 전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논술, 두 번째는 실기 실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표 많이 보셨죠? 네,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대입 전형 3요소 학생부,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학별 고사 이 세 개가 대입 전형 3요소인데요. 이 3요소가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오른쪽에 있는 대입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특정한 이 평가 요소, 전형 요소가 50% 이상 넘으면 해당 전형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논술 전형은 논술 고사 반영 비율이 최소 50% 이상 넘는 겁니다. 물론 다 넘습니다. 최소 60, 70% 다 넘으니까 그죠? 참고로 알려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형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학생들이 3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곳에 관심 있는지 충분히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 보면 가고 싶은 학과, 가고 싶은 계열은 학종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글자, 숫자 정보를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반면 교과나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숫자 정보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보다는 학생들이 지원할 때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은 당연히 숫자 정보인 정량평가 쪽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오늘 말씀드린 논술은 뭐냐? 종합 전형과 교과 또는 수능 전형의 전형적 비율을 봤을 때도 중간쯤 되고 또 실제 예측 가능성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논술 전형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준비한 학생들이 치는 거라기보다는 이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주로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최근 3년간 논술 전형이 전반적으로 줄어다가 갑자기 2024는 살짝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3개나 늘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유지되는 대학들은 그 위에 있는 서울 쪽 대학들이 주가 되고요. 감소되는 대학들이 보시다시피 물론 서울 지역 대학도 있지만 주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가되는 대학들은 또 가천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런 데도 증가됐고요. 특히 신설되는 데가 동덕여대, 삼육대, 한실대. 그러니까 서경대는 논술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는 안 됐어요. 작년까지. 왜냐하면 논술 전형 반영 비율이 4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70% 됐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4개 대학 정도가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145명이 추가됐습니다. 그 밑에 계열별로 실시하는 대학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자료는요,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대입정보 119라는 책자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따 그 정보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어떤 학생이 칠까요? 통합적 문제 해결력, 그렇죠? 비판적, 분석적, 논리적, 창의적 이런 종합적 사고력이 요구되고요. 자, 출제 범위는 철저하게 고교 교육과정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대학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자, 대학별로 인문, 자연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인문은 또다시 인문 논술과 또는 인문 수리 논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로 수리 논술 또는 수리 과학 논술 이렇게 나눠지고요. 사실 논술 전형 상당수 대학, 소위 말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전형인 논술 전형에 내 수능 최저가 되나 안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꼭 살펴주셔야 되고요. 경쟁률 굉장히 높죠. 네. 우리 지역 경북대만 하더라도 한 30대 1, 많은 데는 300대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은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논술 전형에 합격하면 잘 안 나가요. 합격하면 그냥 그 대학에 다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는 대학 요 4가지가 되고요. 폐지는 울산대의회 중요합니다. 울산대의회에서 논술 전형이 원래부터 폐지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예과 논술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자, 과학 논술이 중앙돼서 이제 폐지를 해서 수리만 치고요. 또 논술 100%로 물론
학생부가 반영되는 대학이 좀 있지만 학생부 반영 비율은 실질 반영률은 굉장히 낮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논술 100%로 실제 반영하는 대학들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고요. 말씀드린 대로 의예나 수의예는 좀 감소 추세 있고 한의예나 약학은 좀 증가, 소폭입니다만 증가 추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서울 25개 대학 제일 많습니다. 경기도 12개 대학.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원래 새로 논술을 신설한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천, 강원, 세종, 충남, 그리고 우리 대구 지역의 경북대, 부산의 부산대. 그래서 한강 이남에는 경북대와 부산대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에서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선발하고 또 반영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 표를 보시면 볼 수 있고요. 우리 지역의 경북대 같은 경우는 논술 70, 학생부 30, 인문, 자연 각각 152, 377명. 여기 이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인문은 8명 줄었고 자연은 5명 늘어서 한 3명 정도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요 표를 제가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스탑해서 보셔도 되고 이따 대입 정보 119 다운로드 방법을 제가 밑에 하단에 안내해 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 있는 대고요. 울산대 보시다시피 자연계열이 작년에 11명 의회 뽑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하대, 중앙대 이렇게 쭉 인원이 있습니다. 자, 좀 더 관심이 있는 대학이 바로 의학학 계열이다, 그죠? 자, 의예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8명에서 116명으로 12명이 줄었고요. 치의예, 한의예, 수의예, 약학 이렇게 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 음영으로 표시한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의예, 치의예, 수의예만 논술로 선발하고 약학은 논술 전형이 없다는 점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반영 비율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와 함께 반영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100으로 보는 대학도 많고요. 대략 뭐 논술 70과 학생부 30 전형이 제일 이제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숭실대는 논술 60, 학생부 40. 그렇지만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에 들어가셔가지고 학생부 반영 방법을 찾아보시면 이 논술 전형의 학생부 방법은 학생부 위주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실제 이제 2등급, 3등급 내려갈수록 반영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이가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우리 경북대 같은 경우도 1등급에서 한 6등급까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논술 성적이 어떻게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학생부 반영 비율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뭐 주요 대학이라고 그래서 몇 개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 간호, 지리, 한의예, 건축 이렇게 인문과 자연을 따로 한 학과에서 인문과 자연을 따로 선발하고요. 특히 인문 논술을 이렇게 따로 선발한다는 그 취지에 맞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나 기하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딱 지정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부에서 작년에 2합 4에서 이제 2개 영역 4합 4등급으로 좀 더 완화됐고요. 그래서 2개 영역 3개 국수형에서 국수형 탐 4개 중이니까 탐구로 맞춰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서강대 같은 경우도 3합 6, 홍익대도 3합 8로 약간 완화됐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히 요게 완화, 강화 이렇게 있는데 성균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은 보시면 2023에서 2024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 건국대 인문은 국수영 사과 중 2개합 4에서 2개합 5로 한 등급씩 완화됐잖아. 그죠? 근데 성균관 내려보시면 국수, 미기, 영, 과, 1, 과, 2 중 3개합 5, 6등급인데 똑같아요. 그죠? 왼쪽 보시면. 근데 자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미기, 즉 미적분과 기하를 반드시 쳐야 되는 게 아니죠. 네, 그것도 달라졌고 거기 보시면 인문 같은 경우도 사원, 탐원인데 이 말은 탐구 2개를 각각 별도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3개합 5등급 맞아야 된다 하면 원래는 국수, 영, 탐구에서 각각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이제는 수학, 영어, 탐 이렇게 탐구 가지고도 3개 영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탐구 2개 이렇게 3합 5 맞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이게 좀 완화된 측면이 있다.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참고한 이 자료는요. 여기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왼쪽 위에 있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거기 들어가셔가지고요. 대입 정보 센터 들어갑니다. 그다음 거기 대입 전략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저희 검색창이 있죠? 거기다 저렇게 2024학년도 대입 정보 119라고 딱 검색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과 같이 이렇게 딱 자료집이 뜹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한 10월쯤에 내년도 자료가 업데이트 되니까요. 여기 딱 들어가시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논술 뿐만 아니고 학생부 위주 모든 전형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자료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인문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삼합 4 경희대 한의대 그렇죠? 그 다음에 삼합 5 성균관대 글로벌 형제들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죄송합니다. 이화여대 스크랜튼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삼합 6 이합 보는 데는 한국외대 LD LT학부 그리고 동국대는 경찰행정과 그 다음에 부산대는 경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합 4. 자, 이렇게 이합 5는 이제 경북대 경제, 경영, 행정 요 세 개 학과 그리고 이합 6은 경영, 경제, 행정 나머지 뭐 이거 인문이니까 그죠?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 미래 극강의 수능 최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제일 높은 데가 바로 연세대 미래인재 논술입니다. 4합 4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다음에 4합 5 이화여대 약대, 중앙대 의학과 그렇습니다. 이 중앙대 약하게 굉장히 자존심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아주대 의대 4합 6 보고 있고요. 상당수 대학들은 이제 3합을 보죠. 3합을 보고 경북대 치예나 수예도 치예는 이제 의예와 치예는 3합 4, 수예는 3합 5. 그다음에 우리 경북대 모바일공학은 2합 3. 그리고 나머지 경북대 상당수가 2합 5 또는 2합 6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한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출 때 이제 수능 준비 단계에서 내가 4합으로 가는 대학 갈 것인가, 3합 보는 대학 갈 것인가, 또는 2합을 보는 대학 갈 것인가. 이 따라서 사실 수능 전략이 달라요. 그죠? 네, 다릅니다. 이제 정말 이제부터는 수능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전략적으로 수능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정시 전형을 바라보는 친구들이라면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수시에서 어떤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분명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좀 더 경북대를, 그래도 우리 지역에 논술 전형이 경북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논술 AAT 보셨죠? 그래서 경상대, 사범대, 간호대, IT, 행정 이 5개 대학은 2합 5, 그렇죠? 나머지 대학은 2합 6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의예, 치예, 수예, 약대 같은 경우 논술, 그러니까 약학과는 논술을 선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예, 치예, 수예만 있는데 보시면 의예, 치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수영 상위 2개 플러스 탐구 영역 등급합 이렇게 말했는데 3합 4입니다. 근데 경북대는 특이하게 반드시 탐구 영역을 필수로 포함합니다. 이게 다른 대학과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두 과목 평균을 보되 평균의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예를 들어 탐구 두 과목 한 개는 1, 한 개는 2, 다른 건 2를 받았다면 평균 1.5죠? 그럼 이게 1등급일까요? 2등급일까요? 네. 소수점 절사니까 1등급으로 봐줍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모바일 공학 전공은 논술의 AAT를 2합 3. 근데 이 2합이 반드시 수학과 과탐만 본다는 거. 물론 과학은 두 개 합 평균을 보고 소수점은 절사시킵니다. 자, 유형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나올까?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건 대략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관심 있는 전형이 있다면 실제 그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나 아니면 이제 대학별 논술 가이드를 보시면 작년도 출제 경향 또는 출제 유형 이런 것들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언어 논술에서 정말 언어적인 측면만 보는 데가 이런 대학이 있고 언어 플러스 통계도표 경북대 같은 경우도 실제 문항을 보시면 글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도표나 그림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문이든 자연이든 마찬가지인 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대학 기준으로 수시를 몇 장 쓸 수 있죠? 몇 장? 네, 6장. 그렇죠? 6장. 6장 다 논술 쓴다. 이거는 논술 전형을 준비를 제대로 한 친구라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논술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6개를 다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논술 전형을 주로 내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정시 수능을 준비하는데 논술 전형을 수시 한번 내보겠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나는 다른 건 못하는데 뭐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 또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 뭐 이런 친구들 그래서 특정 대학의 논술을 6개 준비한다? 그럼 굉장히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 논술 생각을 지금 좀 가지고 있다면 뭐 지금도 늦진 않습니다. 1개 또는 2개 만약 지금 생각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2개 이하로 반드시 딱 범위를 줄여가지고 그 대학 논술 기출문제 또는 가이드북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여러 개 준비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전형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만 보는 데가 있고요. 수리와 과학, 특히 과학 같은 경우 연세대는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화학 중에 학과별로 지정합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지원하는지. 저 위에 경북대 같은 경우도 수리논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연계에서 수리논술만 보는 곳이 있고 의학논술, 자연계 2는 의학논술이거든요. 거긴 또 이제 과학적, 통합과학적 요소를 또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류는 이제 수리논술로 되어 있지만 경북대 자연계 2 의학논술 같은 경우는 과학적 요소도 함께 있다. 꼭 논술 가이드북이나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도 각각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대학들이 있죠.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서경대, 수원대. 원래는 이 대학들이 뭐죠? 그렇죠. 적성고사였죠. 적성고사. 그렇죠. 적성고사라고 해서 수능인데 조금 쉬운 수능으로 이제 뭔가 치었던 대학들인데 적성고사 자체가 이제 폐지되다 보니까 이 대학들은 논술다운 논술, 정말 한 300자, 400자, 많게는 막 900자, 1000자 이렇게 쓰는 논술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각 교과형 논술이라고 그래서 아주 짧은 논술 또는 실제 출제되는 범위가 통합적 사고보다는 정말 교과적 지식을 묻는 그런 논술들이 출제되고 있다. 참고로. 그래서 내가 수능에 크게 자신은 없지만 뭔가 이쪽 대학에 관심이 있다는 친구들은 한번 지원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학별로 그 논술 치는 시간 그리고 논술의 분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우리 지역의 경북대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경북대 인문계 같은 경우는 400자 미만. 그래서 약술형 논술 뭐 이런 말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별로 논술 유형이 완전 다릅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논술 어떻게 준비할까?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대학에서 이제는 논술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학습, 영양, 평가 보고서. 이건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또는 논술 안내, 논술 전형을 좀 제대로 하는 대학들은 안내 자료집을 다 만들고요. 심지어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립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자료를 제공하는 대학들, 그 위에 제가 적어놓은 대학들이 있죠. 이 대학들에 관심 있으시면 해당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 그 대학 채널 들어가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별 모의논술, 이미 모의논술 실시하고 있고 뭐 테스트해서 결과까지 안내준 대학도 많거든요. 네, 실제로 많습니다. 만약 그 기회를 놓치셨다면 또는 그 기회를 못 보셨다면 지금 대학별로 모의논술한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도 올리고 해설지도 올리고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 교수님들 어떻게 실제 생각하시는지 그런 총평에 대한 안내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걸 꼭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뭐니 해도 만약 이제 3학년보다는 이제 뭐 혹시 1, 2학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논술 전형의 출제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라고 딱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보셔도 이거 수업 시간 교재에서 또는 뭐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푸는 방식이 이제 선다형으로 답을 찍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걸 글로 풀어내는 거죠. 그런 차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교과학습 시간에 내가 학습할 때 단순히 습득에만 염두 두지 마시고 내가 배운 걸 내 말로 해보고 내 글로 써보는 연습. 그런 연습이 진짜 논술 준비가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연습이요. 논술만 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대학마다 실시하고 있는 면접이 있죠. 이게 뭐 서류 기반 면접이든 재시험 면접이든 그 면접 준비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배운 것을 내 말로, 내 글로, 나의 글, 나의 말로 되짚어보고 발표해보는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 위에 두 영상은 이제 경희대인데요. 경희대는 직접 출제한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설명한 안내 영상 찍었고요. 그 밑에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저렇게 논술 전형 안내하고 있고 성균관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대학만 가져왔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들 다 들어가면 대학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모의고 논술이 이제 끝나거나 또는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바로 올릴 거예요. 올리면 그 영상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경북대는 이렇게 이미 실시한 노이논술 기출 자료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자 다시 죄송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노이논술 기출 자료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인문, 자연 1, 자연 2 아까 자연 2가 의약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문제 및 해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답안 양식도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논제 제시 인문계를 같으면 무슨 과목과 연계 등이 나왔는가 이런 통계 자료를 이렇게 대입정보 119에 있더라고요. 보시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교리, 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이게 학과별로 사용된 교과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그래서 사회 인문논술이니까 국어
지문을 활용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지문 안에 나오는 내용적 요소들이 어떤 교과와 관련이 있는가, 그걸 이제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세대 서울 같은 경우는 물, 화, 생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별로 이렇게 선택하는 과목들을 한번 안내드렸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같은 수학이지만 이렇게 대학별로 활용하는 수학 과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북대 같은 경우는 좀 미적분을 주로 활용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대학별로 활용되는 과목들을 잠시 영상 스탑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아주 특이하게 또 학과별로, 대학이 아니라 학과별로 활용하는 과목이 또 달라요. 좀 특이한 게, 저 위에 제가 음영으로 표시한 화공생명공학부, 그 화학과 생명공학인데, 특이하게 물리화학입니다. 생명과학이 아니에요. 아울러 전기전자공학부, 흔히 생각하면 물리학은 기본이지만 화학을 선택할 건데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과학을 선택하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조금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꼭 확인하셔가지고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연세대 입학사정관에 들었는데, 어떻게 전기전자공학부에 생명과학을 쳤냐 물어보니까, 해당 교수님들이 이 학문 내용 자체가 뭐 화학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생명과학적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됐다. 학문의 트렌드가 조금씩 변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논술 전형 안내를 좀 마치고요. 이제 실기실적. 사실 뭐 실기실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체능 위주가 많잖아요. 원래 실기가. 그죠? 근데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그걸 빼고 특기자 전형, 대학별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특기자 전형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위는 분야.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어학, 문학, 수학과학, 컴퓨터 IT, 소프트웨어, 공학, 기능, 발명, 로봇, 체육, 기타 이렇게 나눠지고요. 실기고사는 실제 이제 실적이 중요합니다. 또는 뭐 일부 대학 따라서는 영어 제시문 면접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뭔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과는 뭔가 좀 다른 그런 걸 묻겠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있고, 구체적 인원은 이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학별로 또 지역별로 또 전형을 운영하는, 그리고 해당 그 특기 영역을 이렇게 인원을 나눠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세대가 저게 굉장히 좀 많죠. 국제인재 특기자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사실 저 연세대 국제인재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화여대도 수학과학 인재를 22명, 어학을 16명 굉장히 많이 뽑는 대학입니다. 근데 점점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저 밑에 보면 부산대도, 부산 외대 같은 경우는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45명이나 뽑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편차가 조금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는 전체적 인원만 말씀드렸고, 어학 분야는 국민대, 서경대, 이화여대 이렇게 쭉 대학이 있고, 전형이 있고, 모집 단위가 있고, 전형 방법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1단계 4배수를 서류로 뽑습니다. 2단계 70% 플러스 30. 언뜻 보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별 다를 게 없죠. 그럼 왜 이게 실기실적이냐, 특기자냐? 저 면접이 달라요. 면접이 영어로 봅니다. 제시문을 영어로 주고 영어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구나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실적을 제출하는 게 보다는 학생부를 그대로 쓰되 활용하되 면접 전형에서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문학, 명지대, 추계예술대, 수학과학은 아까 말씀드린 이화에 대해서 그죠? 과학 특기자를 이렇게 선발하고 있다. 이제 과학 특기자 전형을 선발하는 몇이 아니죠. 이제 이화여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라지는 추세 있고, 모집 인원 보세요. 사실은 3명, 4명 이렇게 모집해요. 그렇게 사실은 뭐 집중적으로 뭔가 준비해서 지원할 대학이라고 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컴퓨터 IT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이 전부 다 원래 컴퓨터 이 특기자 많이 뽑다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많이 뽑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는 선발을 점점 줄여가는 추세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공학 기능 이쪽도 국민대 기능 특기자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 체육도 체육 실기를 많이 보는 특기자로 많이 가지, 이처럼 서류나 학생부를 보는 전형보다는 체육 실기자로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경대, 중원대 이렇게 대학들 자주 우리가 접하는 대학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죠? 이런 대학들은 이렇게 선발하고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인데 기타가 전혀 아니에요. 기타인데 의미 있는 대학이 있어요. 바로 연세대와 이화여대입니다. 물론 다른 장로회 신학대나 아신대나 고려대 세종 캠퍼스나 건양대도 있긴 하지만, 실제 연세대 언더우드학부, 그리고 그 이화여대 국제학 특기자죠. 이거는 실제 일반고에서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죠?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연세대 특기자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과 뭐가 다르냐? 거의 비슷해요. 1단계에서 밑에 전형 방법 보시면 1단계에서 선발한 3배수 합니다. 서류평가자료 학생부밖에 없어요. 여기에 공인어학 성적을 낸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고, 2단계의 면접을 40% 많이 보죠. 많이 봐요.
근데 연세대쯤 되는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많이 보긴 하는데 특히 면접 내용 한번 보세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영어 구술 면접입니다. 제시문도 영어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특기자 전형으로서의 특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영어로 제시문 없고 영어로 말 안 하나요? 네, 말 안 하죠. 우리말로 말하고 우리말 지문을 받습니다. 영어로 물론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주로 출제되고 섞어서 나오죠. 우리말과 영어가. 그죠? 그렇지만 이 특기자 전형은 영어로 된 제시문을 주고 영어로 면접을 진행한다. 이화여대도 비슷합니다. 이화여대도 보시면 저 전형 요소에 보면 아예 그냥 여기는 서류 평가로 100% 해서 4배수를 뽑고 1단계 70%를 넣고 영어 면접이라고 대놓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기자 전형이구나. 그래서 몇 개 남지 않았지만 이런 전형들이 있다는 사실 한번 보시고요. 실기 실적 위주 지원 전략.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학종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실기 실적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유불리를 분석하자. 이 분석할 때 뭘 참고해야 된다?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입정보 119라고 하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만약 정말 내가 관심이 있다면 해당 대학에 직접 전화 걸어서 작년에 출제 또는 올해 출제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점을 더 준비하면 될지에 대한 것도 한번 꼭 물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활동이나 교회 수상 실적을 일부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도 활용 보면 되고요. 해당 실기 역량이 어떤 게 필요한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 학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인지 그 학과의 특성에 맞게 실기 실적 전형도 전형 요소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탐색하는 거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가서 대입정보 119를 꼭 다운로드 받아가시고요. 전반적으로 이 전형의 특징이 뭔지 어떤 요소를 반영하는지 실제 내가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자,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절대 6장을 다 쓰는 전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가장 유리한 전형이 어느 것일까를 한두 개 정도 생각하고 집중해서 다른 학종 또는 학생부 교과전과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한두 개 정도 들어간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실제 이 논술이나 실기 실적 가지고 뭔가 대입에 승부를 본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영상 조회수를 봤어요. 사실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되고요.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찾을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정보를 꼭 가서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지원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마음이 좀 급할 수 있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을 급하게 먹어도 되는 게 없거든요. 차근차근 오늘 할 일 하나씩 하면서 대입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구예고교사 장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